우리가 보통 지방이나 단백질에 뭐 이게 중독증이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잖아요. 네. 유독 탄수화물에만 중독증이라는 말이 붙는데 제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이죠. 억울해할 수 있죠.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닌데 탄수화물에 왜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바로 그 단맛에 한번 중독이 되면, 즉 단맛에 길을 들이게 되면요,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고, 또 이 탄수화물을 계속 많이 먹다 보면 우리 몸에 나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실 이 탄수화물 중독에 걸려 있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죠. 이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것은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 음식에 굉장히 많이 탐닉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이 탄수화물은 계속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틀림없이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은 이 탄수화물 종류보다는 섭취량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시죠? 그게요. 네. 종류만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종류와 양에 다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어야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섭취량하고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종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 복합 탄수화물과 단순 탄수화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합당, 단순당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복합당은 통곡류, 여러분 잘 아는 콩이나 뭐 보리나 현미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거기에 또 옥수수나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한 것들을 말합니다. 또 단순 탄수화물, 단순당은 설탕과 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단순당을 많이 섭취할 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은 평소에 먹는 탄수화물의 양보다 훨씬 많이 드실 때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탄수화물 중독은 이 과도한 탄수화물에 대한 식탐을 유발하게 되고, 이 식탐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우선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 혈당이 올라가면 이걸 이용해서 써버려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는 문제가 일어나죠. 그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의 과다 분비 또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이 문제인 겁니다. 네. 네. 이 탄수화물 중독의 악순환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배가 고파지면 허기를 느끼게 되죠. 이러면 이 정제된 탄수화물, 즉 단당류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뭐 쿠키나 빵 같은 것들이죠. 이러면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30분이면 뭐 거의 대부분이 다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면 이 당분을 바로 쓰지 않으면 소변으로 나가는 당뇨병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슐린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인슐린이 과다하게 나오면 이 당분을 지방으로 급격히 변화시켜서 내 몸에 축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또 탄수화물이 다 지방으로 바뀌고 나거나 또는 쓰고 나면 저혈당 증세가 오니까 또다시 공복 허기가 와서 바로 또 탄수화물을 또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 중독이라는 말에는 끊기 힘들다 이런 뜻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중독이 되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단 음식이 우리 몸에 이제 중독을 유발하는 이유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단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도파민은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기분이 즐겁다, 좋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마약이나 약물 중독과 거의 같은 뇌의 중추를 자극하게 되면서 이래서 중독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탄수화물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제한을 시켜보면, 즉 못 먹게 해보면 불안해하고 식은땀이 나고 금단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중독 증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중독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요. 빵이나 쿠키가 눈앞에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손이 가긴 하거든요. 많이 가더라고요. 네, 예. 이런 게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탄수화물을 하루에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뭐 탄수화물은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하나죠.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3대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먹는 전체 칼로리의 약 50~60%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죠. 그래서 성인 남자 같으면 2000칼로리에 50 내지 60% 그러니까 1000에서 1100칼로리 정도를 먹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최소 섭취량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바로 100g 4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400칼로리를 낼 수 있을 정도까지만 먹어도 몸에는 지장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400칼로리까지만 먹어도 내 몸에서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몸의 대사에서는 아주 훌륭한 체중 조절에도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100g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탄수화물만 많이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밥을 고봉으로 먹던 시절이 있었죠. 이때는 배가 나온 것이 축복으로 여겨질 정도였는데 지금은 배 나온 사람을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날씬하고 배가 좀 들어가야 체중 조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뱃살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이 염려되기 때문에 뱃살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가족 여러분 중에서는 아니 나는 남들처럼 똑같이 밥 먹고 빵 먹는데 무슨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자각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있죠.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탄수화물 중독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설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침에 밥보다 빵을 좋아한다, 주로 먹는다. 두 번째는 오후 서너 시쯤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네 번째는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다섯 번째,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또 일곱 번째, 식이요법을 3일 이상 지속해 본 적이 없다. 여덟 번째,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아홉 번째,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열 번째,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10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있으면 중독의 가능성이 있고요. 4가지에서 6가지 정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7개 이상이면 중독이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7개 항목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탄수화물 먹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 네. 본인이 탄수화물 중독인지 아닌지 잘 체크해 보셨다가 대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탄수화물 중독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탄수화물 중독은 틀림없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나쁜 영향의 첫 번째는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서 그 인슐린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지방은 다 어디에 쌓이느냐? 이 내장에 쌓이죠. 그 내장 지방이 바로 복부 지방을 말합니다.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인 분들, 배가 나오신 분들 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랑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탄수화물이 왜 지방으로 변해?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방을 먹어야만 지방이 쌓이는 줄 알고 있었던 분들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인병입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병들은 이 탄수화물과 연관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우리 몸에서 작동을 잘 못하는 그런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인슐린이 나와도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실수록 성인병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당뇨와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당뇨병은 당연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배가 나올수록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계시죠. 이 골다공증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산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이 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뼈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네 번째로는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저장이 탄수화물로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지방으로 변해서 저장이 되는데 복부 지방, 특히 내장에 쌓이기도 하지만 간의 지방으로 많이 쌓이기 때문에 나는 지방 안 먹었는데 왜 지방간이라고 하지? 이런 소리 건강검진 받으신 다음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간에 지방으로 변해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간도 이 탄수화물 먹는 거랑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질환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검사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렸을 때 이게 평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또는 부족해도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우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기 쉽습니다. 뚱뚱해지면서 만성적인 피로가 오기가 쉽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백혈구에 영향을 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산화되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를 많이 유발해서 피부의 노화도 촉진을 시키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감성적인 영향을 줘서 짜증스럽게 되고 매우 산만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무기력해지죠. 또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탄수화물 대신 에너지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근육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꺼내 쓰기 때문에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근육이 또 지방으로 바뀌는 그래서 힘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이 밥이나 빵 좋아하는 분들은 화가 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밥 먹지 말고 빵 먹지 말고 뭘 먹으라는 건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한번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좀 골라서 먹어라 이런 얘기고요. 네.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으로 좀 바꾸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시려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단순당이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설탕이나 꿀이나 또는 감자 같은 음식들이 그렇고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통곡류 이런 것들이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현미나 또 채소, 과일, 통곡류 또 견과류 이런 것들로 음식을 좀 바꿔서 드시는 것이 탄수화물 중독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탄수화물 하루 권장량이 400g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건지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이 탄수화물은 보통 1g당 4kcal를 내는 그런 식이죠. 네. 그래서 400칼로리라고 하면 탄수화물 100g을 말하는 건데요.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칼로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죠. 우선 밥은요, 한 3분의 1공기 정도 먹으면 100칼로리가 나오고요. 식빵은 한 장, 그다음에 삶은 국수는 반 공기, 고구마 반 개, 감자 한 개, 옥수수 반 개, 밤 3개, 도토리 묵으로 치면 반모, 인절미로 치면 한 3쪽, 콘플레이크 4분의 3컵 정도가 100칼로리를 냅니다. 100kcal를 내죠. 그래서 이 중에 4개를 먹으면 400kcal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요 정도만 먹으면 4개 정도만 먹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탄수화물의 최소치를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너무 많이 드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네, 적정량을 잘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이 탄수화물 중독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면 틀림없이 우리 몸에 중독도 일으키고 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중독증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또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간식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요.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를 이 단당류로 많이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현미밥이나 단백질 또 채소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간식을 안 할 수 있게 간식의 열망을 잠재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진 싱그러운 식단이 중요한데요. 채소를 50%, 고기나 콩을 25%, 탄수화물을 10 내지 15% 정도로 줄인 이런 식사가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먹는 식사가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소식, 또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거, 섬유질 섭취를 많이 하시는 거, 또 당 대신 각 당을 넣지 않은 무가당 음식을 드시는 거, 마지막으로 과일도 과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탄수화물 중독증에 대해서 가족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에 대해서 함께 풀어봅니다. 네. 자, 저는 체중도 정상, 아직은 별다른 성인병도 없습니다. 다만 빵을 입에 달고 살아서 주변에서 빵순이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네. 혹시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있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자주 많이 하시는 분,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또 세 번째로는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백질 음식, 그다음에 다당류가 많이 포함된 음식으로 바꾸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